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7월장이 지나가고 이제 8월장을 오픈하는 날입니다. 7월장을 복귀해보면 오로지 2차 전지라는 키워드만 생각이 날 것 같죠. 어제도 장 후반에 2차 전지의 탄력이 좋아지면서 2차 전지가 급락 이전의 수준까지 일정 부분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회복력이 정말 상당하다라고 느껴지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2차 전지에 집중됐고 또 기관의 수급도 유입됐다라는 점에서 다시 2차 전지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되기도 했습니다. 자, 다만 기존의 2차 전지가 질주를 펼칠 때와 조금 달라진 점이 최근에 포착되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같이 점검해 보시죠. 일단 어제 그리고 지난 시간의 이야기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그리고 7월까지 계속해서 많은 섹터의 순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선 단연 돋보이는 건 2차 전지였죠. 신한금융에서 2차 전지로 대두되는 성장주와 수주 산업의 조합으로 끊임없이 섹터 간의 순환이 있었다라고 지난 시간을 정리했습니다. 산업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성장주, 2차 전지, AI, 로봇 등이 되겠고요. 그리고 수주 산업의 조합, 건설, 기계, 전력기기, 방위산업, 조선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쪽이 계속 맞물리면서 섹터 순환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연초 한번 떠올려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의 챗 GPT가 나오면서 관련해서 AI 로봇 관련주들의 시세가 도드라졌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자동차 수출 호조, 테슬라 양극재 조달, IRA 등이 맞물리면서 2차 전지 쪽의 시세가 나타났고요. 중간중간에 마이크론의 감산, 삼성전자의 감산 소식이 있을 때 반도체 쪽에서도 이렇게 바닥에서 턴을 하는 모습 등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들어가 보면 조선이라던가 전력기기 등의 종목들이 시세를 분출해줬죠. 미국향 인프라 수출 데이터가 잡히는 곳들 위주로 수주산업은 강세를 기록했고요. 2차 전지와 AI 지속해서 시장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AI가 반도체 업턴을 당길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반도체도 꽤나 많이 회복세를 나타냈고요. 자, 이렇게 7월까지 달려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2차 전지의 변동을 겪고 나서 다른 쪽의 수급을 받아갈 여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봤었는데 하루 이틀 반도체가 수급을 받아가더니 그리고 다시 2차 전지 쪽으로 관심이 옮겨오고 있습니다. 어제장도 마찬가지였죠. 다시 2차 전지. 그런데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같은 것은 2차 전지가 시세를 냈다라는 거고요. 다른 것은 기존에는 2차 전지만 같다면 이번에는 다른 섹터도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게 2차 전지의 급락 이후 회복하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상승 종목 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하락 종목이 1,300개, 올라가는 거 몇 종목 없었습니다. 그만큼 일부 종목으로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도드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그리고 그 전날도 상승 종목 수가 많았습니다. 어제 코스피 700개 넘게 상승 종목 비중이 80%였고요. 코스닥도 상승 종목 비중이 74%였습니다. 나름의 시장의 질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코스피는 1%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은 2.4%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물가 둔화 이슈가 전달되면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에 훈풍이 되줬습니다. 다만 지정학적 이슈가 있었던 대만을 제외하고 아시아는 거의 다 올라섰습니다. 홍콩 항세는 3일째 상승이었죠. 중국 경기 모멘텀까지 더해졌어요. 중국이 부동산 대출을 완화하고 소비를 장려하고 계속해서 무언가의 정책을 꺼내놓고 있다는 것에서 경기 기대감이 생겨났고요. 어제 발표됐던 중국의 서비스업 PMI는 예상 하위였으나 제조업 PMI가 개선됐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나름 긍정적인 시각을 주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줄고 있는 건 우리장의 부담인데 외국인의 매수가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건 아니냐 시장에서는 일부 분석이 나옵니다. 외국인의 수급 현황 잘 봐야 되겠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줄고 있음에도 우리 시장이 나름 견조할 수 있는 것은 개인들이 여전히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코스닥 쪽 중심으로 기관 매수세가 코스닥의 기관 모든 주체가 매수로 대응했다라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시소라고도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좋게 표현했을 때는 상호 보완 순환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살짝 쉴 때 반도체가 또 힘을 내주고 반도체가
반도체가 쉴 때 2차 전지가 달려주고 있죠. 어제는 2차 전지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만 간 것은 아니었어요. 소프트웨어도 갔고요. 에너지, 화학, 건설, 신재생 에너지 다양한 쪽에서 ETF 시세가 난 걸 보면 섹터 전반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하락한 쪽은 그 전날 급등했었던 나름의 급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SK하이닉스의 3% 상승을 어제 SK하이닉스가 다시 다 뱉어냈습니다. SK하이닉스 3% 빠졌고요. 반도체 쪽에서 그와 함께 탄력이 일부 둔화되는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제 약세 마감을 기록했죠. 자, 2차 전지 그리고 에코프로그룹주, 포스코그룹주, LS그룹주, 두산그룹주, 효성그룹주 이렇게 그룹사 덩어리로 요즘에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관심받는 덩어리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장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시장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에게 정방향으로 관심을 주고 있다는 것은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자, 2차 전지 AI 로봇, 전력기기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전력기기 조선이 실적이 나오는 것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섹터가 되겠고요. 2차 전지와 AI 로봇은 지금 성장 스토리, 산업 패러다임 쪽인 거고요. 철강 석유화학은 중국의 모멘텀을 받는 쪽이기 때문에 어제는 중국 부양 이슈가 있어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2차 전지 사업을 하나씩 추가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아왔었죠. 그래서 2차 전지 비즈니스 전환 기업들을 추가해서 정리를 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TCC 스틸, SKC, OCI 계속해서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됐었던 종목들이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두산이 20% 넘게 급등을 했어요. 지주사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물론 요즘에는 흔한 일이긴 합니다. 포스코홀딩스나 LS 등을 봐도요. 두산이 어제 굉장히 강하게 흐름을 보여줬는데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전기차 소재에 5천억 누적 수주액을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사업부에 대해서 한 번 더 부각이 된 거고요. 또 하나가 여기엔 또 AI도 붙었습니다. AI 가속기 핵심 소재를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죠. 그러면서 어제 두산이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시간 허락한다면 두산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전략 좀 더 챙겨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죠. 효성중공업 실적이 서프라이즈였고요. 증권가에서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라면서 목표가 19만 원으로 올려잡은 하나의 리포트를 소개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전력기기 쪽의 실적도 같이 정리를 했었죠. 실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세 반영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효성중공업이 어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어요. 그러면서 다른 전력기기 업체들까지 주가를 끌어줬습니다. 세명전기, 재룡전기, LX 일렉트릭 등도 강세였죠. 이제 재룡전기가 실적을 이제 조만간 또 발표하게 될 텐데 어떻게 나올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자, 어제 철강과 비철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소식에 철강 종목들도 강세였고요. 빅테크 쪽에서 웹툰에 관심을 이어간다. 애플, 아마존 웹툰 사업 진출 이야기 그리고 글로벌 웹툰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부각되면서 어제 웹툰 관련한 종목들도 상승이었어요. 최근에 상장했던 Y랩 18%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희 출발 성공 투자 맨 마지막 코너죠. 거기서 많이 올라갈 IPO 신규 상장주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Y랩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시세 반영을 해주니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AI 쪽도 쉬지 않네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 출시 를 앞두고 그에 대한 기대감이 AI 쪽을 계속 밀어붙입니다. 소프트웨어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솔트룩스, 셀바스 AI, 알체라 등의 종목들 상승인데 어제 알체라도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드론에 대해서 산업뉴스에서 다뤄봤었죠. 모스크바에서 드론 공습이 있었고 드론 건 이슈로 인해서 드론 관련주들도 시세가 있었어요. i3 시스템, STX 등의 종목도 올랐는데 또 하나 오늘 추가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9월부터
내년부터 고성능 드론을 수출 통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안보 등의 이유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드론에 대한 이슈가 좀 더 부각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어제 로봇주들도 괜찮았습니다. 두산이야 두산 로봇 이슈도 있고 뭐 다양한 이슈 속에 올라간 거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신성델타, SBB테크 전반의 로봇주가 그래도 시장 대비 더 강했는데요. 삼성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력 이슈가 부각되면서 추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어제였고요. 자, 전력기기 쪽 이야기 정말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전력 설비는 신재생에도 필요하고 전기차에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각종 정전 사태가 벌어지는데 전력망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짚어왔었죠. 미국은 변압기 수명이 다해가고 있기 때문에 변압기 교체를 해야 되고 신재생과 전기차 충전을 과부하되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전력망이 탄탄하게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전력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점을 작년부터 계속해서 짚어왔던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공장이 리쇼어링 되는 과정 속에서 들어오게 되고 땅 파고 건물 짓고 당연히 전력이 깔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변압기 수출 데이터, 가격 상승 꾸준하게 살펴왔었는데요. 7월 3일 방송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시세로 봤을 때는 변압기 쪽만 나고 있다. 조금 주목해 볼 만한 쪽은 전선 쪽 있고 LS, KT 서브마린에 대해서 일제전기도 그렇고 시장에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7월 3일 이후에도 좋은 시세들이 났어요. KT 서브마린은 LS 그룹주 이슈로 인해서 66% 급등이 있었고요. 효성중공업도 7월 3일 이후로만 50%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변압기 외에 아직은 일부만이라는 타이틀을 이제는 조금 바꿔야 될지 궁금하네요. 이때도 사실 많이 올라서 지금 어떡합니까? 라는 전략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시간 허락한다면 지금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질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에서 그때 했던 이야기가 단순 주가 상승으로 피크아웃을 말할 수는 없다. 밸류 높지 않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 이 말이 맞았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글로벌 원샷으로 가겠습니다. 뉴욕장 또다시 올랐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았어요. 0.2% 미만의 강보합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 둔화 시그널 그리고 경기가 연착륙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시장의 상승을 지지해주는 요소였고요. 반면에 보합권으로 마무리된 것은 차익 실현 물량의 부담도 있었습니다. 장 마감 직전에 아무래도 7월 말이다 보니까 월말 수급 요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S&P 500 기준 장 막판에 갑자기 상승으로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이런 현상까지 같이 반영해서 일단 상승했고요. 그래도 나스닥과 S&P 500은 5개월 연속해서 상승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착륙 기대감이 계속해서 밀어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또 다른 뉴스로는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AI, 웨드부시가 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AI 메시다라고 표현했던 점 어제 팔란티어 그리고 그 AI 종목들을 끌어올렸는데 오늘 새벽에도 관련주들이 그 시세의 연속성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유가입니다. 어제도 유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배럴당 81달러,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사우디의 자발적 감산 연장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이 됐고요. 미국과 인도의 에너지, 원유 수요가 탄탄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영향을 줬습니다. 에너지 쪽도 요즘에 계속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네요. 미국 천연가스는 안정이었는데 밤사이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쪽 이슈가 부각될 경우는 조선, 피팅, 밸브 이런 쪽도 한 번씩 관심을 더 둬야 되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요. 만약에 이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계속된다면 물가 부담도 우리는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로는 조금 작은 종목들 꼽아봤어요. 니콜라, 대형 물류회사에 전기 수소 트럭에 납품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동안 니콜라가 계약을 맺었던 그 어떤 회사보다 사이즈가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니콜라 주가가 17% 올라갔고요. 수소 관련주들 혹은 ESS 관련주들까지 같이 시세를 좀 끌고 가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또 하나가 아처 에비에이션입니다. 일명 UAM 관련주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미국 공군에 이착륙 항공기를 납품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40% 폭등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UAM
관련주들을 같이 끌고 갔는데 잠시 후에 시세 보겠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가 어제 10%, 오늘 새벽도 10%의 상승 마감 소식을 전하기도 했네요. 섹터별로 세세히 보시죠.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미국에서도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부양책을 쓰니 그 기대감이 조금 더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섹터 보시면 다 경기와 연관된 섹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철강, 알루미늄, 정유, 구리, 그리고 경기가 좋아야 기업들이 광고비에 돈을 쓰죠. 광고 쪽도 강세였고요. 여행, 전자상거래, 골프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UAM,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처가 40% 폭등했고요. 그 밖에 종목들의 시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비에비에이션도 10% 가까운 상승 나타냈는데 UAM 쪽도 이슈는 계속해서 잡히고 있네요. 그리고 ESS 수소 관련주, 플러그 파워가 10% 올랐습니다. 니콜라도 어찌 보면 수소 관련주니까요. 이쪽 종목들 강세였는데 물론 수소 차냐, 수소 연료 전지냐 이런 부분은 다르겠지만 수소라는 키워드 안에서는 같이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전기차 쪽도요. 대형사보다는 조금 적은 쪽에서 움직임을 보였는데 니콜라 영향이 있고요. 니오나 카누 등의 종목들도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밸류체인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시세 내는 데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섹터로 봤을 때는 보시다시피 경기 관련주 강세가 있었고요. 빅테크는 조금 엇갈림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GPU 확보 못하면 생산 차질이 있을 것이다.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요. 인텔은 AMD랑 경쟁해서 점유율이 떨어질 여지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장 다소 반도체 섹터 내에서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디즈니나 넷플릭스는 OTT 업체들은 오늘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뉴욕장 시세 중에 좀 눈에 띄는 걸 리튬으로 꼽아봤습니다. 엘버말과 리튬 아메리카스가 2에서 3% 정도 올랐는데 어찌 보면 큰 시세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가 있었어요. 엑슨모빌의 주가가 유가가 강한 영향도 있었겠지만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 삼성 SDI, SK온의 리튬 공급을 논의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리튬이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건 명확한 사실인 것 같죠. 중국이 광물 무기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제2의 요소수 사태처럼 리튬 부족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어요. 5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리튬 비축량이 6일분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정부 목표치가 100일분이니까 한참 못 미치죠. 리튬주가 계속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받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리튬이나 흑연 관련한 종목들이 영향권에 들어갈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자,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어제 지나갔네요. 현대오토에버 조금 자세히 살폈었는데 어제 실적 내놓고 또 좋은 시세가 났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 넥센타이어 등의 실적 예정되어 있고요. 이제 밤에는 캐터필러, 머크, 스타벅스 등의 실적이 나올 거고요. 새벽에는 AMD가 또 실적 내놓을 겁니다. 내일 소식 같이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퀄컴, 애플과 같은 주요 업체들 실적과 금요일에 있을 국내의 네이버 실적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일정이 폴란드 대통령 방한인데요. 요건 좀 따로 떼서 8월 일정으로 보겠습니다. 8월의 주요 이벤트, 신한금융투자의 정리된 내용들을 추가해서 새롭게 제작을 해봤는데요. 8월에도 성장과 수주 모멘텀을 받고 있는 섹터들이 관심권역에 들어올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일정으로 봤을 때는 우크라 재건 이슈도 있을 거고요. 바이오 액티브 ETF 상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폴란드 대통령 방한 이슈가 된다면 원전과 방산 뉴스가 추가될 여지가 있죠. 유럽 권역에서 요즘 에너지 부족 얘기가 또 나오면서 원전을 다시 돌리네 마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좀 숨죽여 있던 원전주도 힘낼 수 있을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MSCI 분기 리뷰 이슈는 에코프로와 JYP 좀 압축해서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협회 컨퍼런스 AI 쪽이 되겠죠. 가장 눈에 띄는 건 결국 이겁니다. 8월 24일에 있을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공개 일정, AI 모멘텀을 계속 살게 해주는 요소가 되겠죠.
AI 생태계 어제도 전해드렸어요. 어제는 반도체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춰봤다면 AI 쪽이 초반에는 소프트웨어 기술 쪽에서 관심을 받았다가 그다음 반도체가 필요하대. 그러려면 DDR5도 필요하대. 기판도 필요하대. 이러면서 계속 돌았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소프트웨어 쪽으로 최근 관심도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계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네이버의 생성형 AI 서비스 출시인데요. 신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소형 테마주에서 이제는 대형 소프트웨어, 대형 플랫폼 업체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였는데 네이버가 어제 주가가 7% 오른 것도 아마 그런 맥락에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적을 앞둔 여러 가지 기대감도 있겠죠. 네이버가 때마침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네요. 이르면 8월에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 본계약이 유력하다라는 일부 단독 뉴스가 있었습니다. 단독 주의는 필요하겠죠.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네이버랑 연결해본다면 현대무벡스, 웨이버스 이럴 수 있다라며 시간외에서 강세를 기록했는데 요건 참고 정도 지나가시고요. AI 소프트웨어 얘기해보죠. 연초에 AI 소프트웨어 쪽이 엄청나게 치고 나갔던 바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게 한국 거고 아래쪽이 이제 미국 건데요.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우리 한국 쪽은 탄력이 좀 둔화됐었죠. 그런데 미국 쪽은 꾸준하게 탄력을 유지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실질적인 어플리케이션 관련 모멘텀이 부족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반기에 이제 그게 더해질 거야 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쪽에 관심을 두자라는 목소리인데요. 네이버도 있고요. KT, 카카오, SK텔레콤, 삼성 SDS 하반기 주요 기업들이 생성형 AI 서비스 출시를 계속해서 이제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품들이 출시가 되면 돈을 버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돈을 버는 곳이 어디인가 옥석 가리기도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연초에 보여드렸던 내용이었죠. 시장의 대략적인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려면 좀 더 공부하시고 투자하셔야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한 AI주, 구글 관련한 AI주, 네이버의 AI주 이런 식으로 좀 대략적인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종목들이 정리했던 거고요. 7월 18일에 이에 대해서 방송을 하면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은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렇습니다 라고 전해드렸던 바 있습니다. 알체라나 플리토도 같이 넣었던 바 있었고요. 진만쌤이 지난 금요일이었죠. AI 관련한 종목들 오늘 좀 중요하게 보시죠 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 좋은 시세가 났기 때문에 오늘 잠시 후에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자, 산업뉴스입니다. 산업뉴스는 참고하시면서 트레이딩 관점 혹은 뉴스를 체크해 두셨다가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시라고 정리를 했던 거고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영국 정부가 북해 유전 수백 곳을 개발한다 이런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뉴스 있으면 피팅이나 밸브, 가스관 쪽 한번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봤고요. 국세청에서 음식점과 네, 이거 받침이 좀 틀렸네요. 오타입니다. 정정해 주시고요. 음식점과 마트 술값 할인을 허용한다라는 소식에 주류주 영향받을지 확인하시죠. 요즘 디스플레이 쪽 뉴스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반도체에 가려서 관심을 좀 못 받고 있는데 중국 매체의 보도긴 합니다만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비전 프로에 마이크로 OLED 공급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마이크로 OLED 같은 경우는 소니 쪽이 조금 압도적으로 잡고 있었던 부분에 우리가 치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련해서 종목들 관심 둘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네이버페이가 일본에 이어 중국에도 가능해진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중국이 내수 회복책을 내놓고 있는데 앞서 부동산 부양책뿐만 아니라 유급휴가나 탄력근무제 장려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국발 모멘텀이 돌아가는 시점이라면 화장품주 혹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아니면 철강화학과 같은 경기 쪽 분류가 되겠죠. 어느 쪽에 이슈가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종목 대응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 가지 시장 뉴스 담아봤고요. 이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8월장 시작됩니다. 7월은 너무 정신없이 롤러코스터 탄 기분이어서 아유 빨리 좀 지나가고 안정 찾고 8월장을 좀 제대로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8월 시장 전략 어떻게 짜십니까? 네, 7월 상장이 난이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난이도 있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소외주 잡으셨던 분들이랑 그다음에 주도주 잡으셨던 분들이랑 PB가 많이 엇갈렸었던 그런 이제 한 달이었던 것 같고 일단 어제 장이었죠. 이제 7월 마지막 장은 굉장히 수급 전체가 이제 온기가 퍼지면서 굉장히 괜찮았었던 시장이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연히 반도체 부분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걱정할 수준의 거래량이라든지 그런 이제 과대 낙폭 정도는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어제 오랜만에 2차 전지가 또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결국에는 시장의 주도주는 명확하게 하고 그 안에서 수급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8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의 자리를 메꾸기에는 현재 대체제가 없다라는 점이 이제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 냉혹한 현실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 안에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수급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굳이 소외주 쪽에 비중을 싣기보다는 예를 들어 2차 전지나 반도체 어제 이제 반도체 쪽 대장주들이 쉬어갔었을 때 조금씩 다시 모으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이제 시세가 오늘까지 나오게 되면 또 일부 매도하고 이제 이런 전력만 싸우셔도 큰 폭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우수한 승률을 좀 거둘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민용앵커님이 20분 동안 열심히 했던 그 여러 가지 산업 뉴스 내에서 이제 다음 테마 이제 대장 테마 다음에 있을 이제 중간 대장 테마를 여러분들이 잘 선점하실 필요가 있는데 아까 이제 설명 잘 해주신 여러 가지 산업 뉴스 내에서 컨택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재료가 신선해야 됩니다. 이제 빨리 이제 하루라도 빨리 이제 이슈 몰이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 내에서 좀 컨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AI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재건 쪽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리튬 테마도 지금은 이제 무시할 수 없을 만한 하나의 테마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신선한 테마 위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종목을 하나둘씩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다음 순서를 기다렸을 때 굉장히 빠르게 오실 수 있다라는 점 이제 굉장히 그 부분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8월에 지금 어닝 시즌이 아직 이어지고 있고 이번 주까지도 어닝 시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강조드리면서 시장 긍정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일단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실 분들이라면 이 섹터가 시소를 하고 있으니 조정 시 매수해서 또 이익 날 때 챙겨보자 이거인 건데 중기적 장기적으로 나는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도체와 2차 전지 내에서 뭘 사야 될까요? 사실 이게 정말 다루기 어려운 이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2차 전지가 시세가 이 정도면 나올 만큼 나왔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서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해서 여기서 추가적인 한 번에 더 상승을 일으키기에는 정말 코스피가 3,000을, 코스닥이 1,000 이상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국에서 갖고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시스템적 리스크도 갖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더 위로 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즉 이제 평균 단가의 싸움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에코프로가 이제 제가 이제 반등 자리라고 말씀드렸던 90만 원 후반대에 갖고 계시던 분들 그래도 지금 약간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겠지만 또 어제 매수하셨던 분들은 또 이제 오늘도 좀 마음을 좀 조마조마하면서 오를까 떨어질까 이런 걱정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현재 구간에서는 30에서 50% 이상의 수익률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손실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 여러분들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고요. 실제로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큰 종목들이 하루에 5% 10%의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다는 점은 분명히 이제 좀 이상 현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 궁극적으로는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 종목마다 이제 차별화된 강세가 있을 것 같고 저라면 일단 지금 현재는 2차 전지 내에서는 리튬 테마가 가장 핫하고요. 그냥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반대로 말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양극재 쪽이 굉장히 잘 가게 됐는데 얘네들이 워낙 단기적으로는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어서 분리막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음극재 업체들 혹은 이제 뭐 굉장히 밀렸었던 이 전해액 업체들이 한 번 정도 쉬어갈 때 후급의 온기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면서 지금 이제 SK 하이테크놀로지나 이제 WPC 같은 분리막 기업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고요. 반대로 이제 전해액 기업들은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쉬어갈 때 수급의 온기가 조금 흘렀었을 때 굉장히 파급력이 강할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그 부분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CP, SK 하이테크놀로지 분리막 쪽도 최근에 심심치 않게 좀 시세를 주고 있는데 이쪽이라던가 좀 소외됐었던 전액 이런 쪽도 관심을 둬보자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리튬도 무시할 수 없는 테마다라는 점을 살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시즌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고 생각보다 실적에 조금 정직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어제 뭐 효성중공업만 봐도 그렇고요. 그룹사들별로 실적 좀 잘 나오면 주가 반응이 꽤 괜찮아요. 보고 계시는 실적주 있으신지?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실적 모멘텀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 시장의 실적 모멘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일단 실적이 좋았는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좀 꺾이나 혹은 이제 사장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시세가 나왔다가 윗꼬리 달고 이제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현재 가장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좋은 실적을 거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로 이제 조선 쪽에서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시세가 조금 더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피팅 3사라든지 조선 기자재 업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오버밸류가 나와도 될 만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또 만약 여기서 또 흑자 전환을 실패한다라고 하면 그런 실망 매물의 높이가 깊이가 훨씬 더 크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 이제 슬슬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이 나온 실적을 이제 기다리면서 흑자 전환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시세까지 우리가 기다릴지 아니면은 또 여기서 좀 불안한 게 매분기마다 흑자 전환한다라고 기사가 나왔지만 결국엔 흑자 전환을 실패하면서 또 한 번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지 이제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거고 오히려 이제 조선주 못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만약에 흑자 전환에 실패를 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경우가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제 사장 산업과 이제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는 산업 내에서 이제 조금 이제 수급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 같은 전환이 일단은 수급 이제 그런 실적주 내에서는 조선 쪽이 만약에 여기서 흑자 전환에 성공하거나 추가적인 이제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정말로 한 단계 더 오버밸류 받아도 좋을 만한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 쪽 얘기해 주셨어요. 삼성중공업의 실적 소식 이후에 다시 한 이틀간 힘을 냈는데 추가적으로 다른 기업들의 실적들 기자재 포함해서 어떻게 나오는가 좀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AI로 가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AI 쪽 얘기를 해주셨었고요.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이버의 이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기대감, 국내에서 이제 돈 버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등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삼성이나 혹은 다른 대기업에서도 AI 서비스 내놓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관심이 계속 생기네요. 네, 사실 AI는 하반기에 오히려 더 주도할 수 있고 시세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금요일날 이제 사실 그 네이버 관련된 이제 이슈는 조금 이제 시간적 여유가 좀 있습니다. 8월 말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좀 있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뭐 네이버 실적 발표 앞에 나와서 이제 좀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AI 관련 이슈들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알체라가 상한가를 갖고 그다음에 오브젠도 이제 10% 이상의 상승 나왔다가 이제 조금 이제 윗꼬리가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시세 일단 네이버 관련주들의 흐름은 조금 더 시세가 나올 거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실체가 있는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정말 실체 있는 AI 업체가 네이버이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이 네이버 본주까지 끌어올리게 되면서 사실 네이버의 실적은 그리 좋지만은 않을 것이지만 일단 AI 쪽으로도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오게 된다라고 이제 만약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워낙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간에 제가 이제 분리에 대해서는 뭐 1년 이상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슬슬 주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이제 기관 수급을 좀 강하게 받고요. 카카오는 오르고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직접 매물대를 좀 돌파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네이버 관련주들의 흐름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어제 상한가 갔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갭 상승했다가 이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또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이슈몰이가 가능하다는데 아직 네. 이제 사실 8월 24일이었었죠. 이제 아까 산업뉴스 봤었는데 한 번 정도 또 올라갔다가 또 쉬었다가 또 그 시세에 맞춰서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 일부 일단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 챙기셨다가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분할 매도 하시는 전략 갖고 계시면은 한 8월 중순까지 한 번 정도 정리하셨고 또 8월 20일 정도부터 해서 기대감에 대해서 한번 주가가 오르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솔트룩스 엠로에 대해서도 언급 주신다고요? 네, 일단은 저는 일단 하드웨어 쪽이 최근에 워낙 이제 시가총액 큰 종목들도 많이 올랐고 얼마 전에 하이닉스가 정말로 이제 많이 오르면서 12만 원대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일단은 그 안에 반도체 내에서도 또 이제 AI 내에서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이제 줄다리기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워낙 가볍다 보니까 뭐 하루에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 다소 속출할 수 있을 만한 점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솔트룩스의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정말로 이제 괴랄한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원래 초반에 올랐었던 종목들 있죠. 이제 솔트룩스, 뭐 코난 테크놀로지, 오픈에트 테크놀로지 같은 연초에, 종목들 네. 이제 그런 종목들의 시세 분출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엠루는 말씀드렸다가 지금 현재 윗구간에서 조금 이제 매물 소화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요일 날 이제 경고 해제 날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세 나오기보다는 경고 해제 이후 수요일 이후에 움직임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브리핑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데 질문으로는 따로 빼봤어요. 폴더블 관련해서요. 오늘 삼성의 폴더블 시리즈들 사전 판매가 시작되는데 폴더블 폰 이번 시리즈 좀 보신 분들이 너무 예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저도 회사에서 이제 얼추 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처음으로 이거 좀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그 홈플러스고 실제로 봤는데 정말 이쁘게 만들고 특히 이제 플립이 정말로 이제 이쁘게 잘 나와서 이제 살짝 고민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일단은 관련해서 지금은 기대감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주가는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실제로 관련주들의 주가도 고점에서 조금 빠진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제는 판매량 따라서 조금 이제 주가가 좌지우지할 만한 텐데 이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제 판매량 이제 이쁘다고는 하지만 판매량이 또 저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쁘기 때문에 판매량이 직전작보다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 근데 예측할 수 있는 만한 범위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은 이제 내가 폴더블 폰을 이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잘 팔리겠지 하고 이제 사실 주가에 진입을 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를 예측하는 것은 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라는 점. 그래서 실제로 기술적인 부분들은 반등 자리가 나오게 되겠지만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도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만 기술적인 위치에서 사전 예약 이제 기사 따라서 조금 더 단기적인 시세는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조금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떤 뉘앙스로 얘기 주셨는지 폴더블 관련해서는 이렇게 전략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진만 스픽입니다. 2차 전지가 버텨준다면 충전 관련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보자. 충전주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뭐 산업뉴스 많이 보신 분도 알겠지만 사실 충전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매일매일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2차 전지 대장주들이 좀 버텨준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신선한 테마를 찾기 좀 일상입니다. 당연히 리튬도 있고요, 뭐 흑연도 있고 다 많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최근에 충전소 관련된 이슈로 올랐던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고점에서 거의 30~40% 이상 조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이나 스윙 가져가시는 분들 굉장히 좋다라는 점. 충전소 이슈는 제가 굳이 다루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두 종목이죠. 유라테크와 에스트래픽 두 종목이 일단은 반등 사실 차트는 굉장히 비슷한데 일단 같은 섹터 내에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종목이 반등 자리에 굉장히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강조해 드리면서 한 일주일 내로 한 번 정도 단기 반등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기대감으로 짚만스픽으로 가져와 봤고 이제 사실 지난주에 알체라 다뤘을 때랑 사실 기술적인 위치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번의 단기 강한 시세가 나왔을 때 한번 매수해 놓으셨다가 한번 정리해 보시는 전략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내 단기 관심 종목입니다. 유라테크, 에스트래픽, 전기차 충전소 종목들 2차 전지 대장들이 잘 버텨준다면 이쪽에서도 짧은 시세 기대해보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의 종목들에 대한 전략 진만쌤과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